지난 4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생생한 사건 현장을 지켜봐온 경찰 25시. 지난 199회까지 그동안 경찰 25시에서는 절도, 성폭력, 살인, 방화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돌아보게 했던 사건들이 방송됐다. 그리고 그 현장엔 언제나 생사를 걸고 범죄를 막으려는 경찰이 있었다. 범죄와 싸우는 그들의 하루하루, 그 치열한 4년간의 기록이 지금 펼쳐진다. 나날이 늘어가는 강력 범죄. 늘어난 건수만큼 범죄 수법 또한 흉악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있는 여성의 경우 손쉬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 옆에 없으면은 조금 누가 또 뒤에 있나 봐 그런 느낌이 있겠죠. 구두 소리 조금 들어도 뭔가 섬뜩 좀 하고 좀 많이 무서워요. 지난 4년 경찰 25시에서는 여성 피해 범죄에 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방송되어 왔다. 계속 타박하면서 점점 손이 내려오더니 이렇게 막 꼬집듯이 이렇게 앉으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의문의 남자. 가방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채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는데, 끈질긴 수사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그는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따님이 있잖아요. 입장을 맡고 일하는 경우에 있으면 정말 곤란하실 거예요. 비록 몸과 호흡 잔반이지만 수치스럽지 않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성범죄.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셔야지만 범인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잡아야지만 또 다음부터 다른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방송된 욕망의 늪 편에서도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지를 내리고 자리를 하는 한 남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었다는데, 그 모습에 놀라 급하게 뛰어간 피해자. 제가 도망갔는데 뒤에서 계속 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손으로는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계속 도망가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가 결국 그 남자의 손에 붙잡히고 만 것이다. 안에 좀 넣어가지고 패티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한 3년차례 계속 시도를 했어요. 당시 용의자에게 저항하던 피해자는 온몸에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CCTV의 증거를 시작으로 범인을 추적해 나간 형사들. 한참을 뒤쫓은 끝에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성추행범의 결말은 결국 이런 모습이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후회감, 포만감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욕구가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 범죄자가 되느냐, 일반인이 되느냐. 자기 욕구를 못 참으면 범죄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일반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2011년 5월 2일 방송된 심야의 불청객 편.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짐작 던지듯이 사람은 막 이렇게 왜 내팽개쳤을 때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야. 무서운 거야. 강제로 뭐 사람을 갖다가 옷을 강제로 그냥.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납치와 감금을 당한 피해자.
충격적인 사건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건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결국 경찰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하면서 변호인 선임할수 있고 분명히 뒤에 있고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했는지 본인이 알지? 에? 피해자를 짓누르던 범인은 형사들 앞에 서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너무 자스럽게 닮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려버린 피의자. 그 잘못된 선택의 결말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절도나 뭐 이런 사건에 비해서 피해자분들의 직접적인 사생활에 계속 정신적으로는 피해가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더 심한 범죄이기도 하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조사받을 때마다. 성범죄뿐 아니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지난 10월 방송된 치명적 습관편에서는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방송됐다. 손님인 척하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범인. CCTV에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제압하려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끝까지 반항한 여성은 결국 편의점을 벗어날 수 있었고 범인은 그대로 도주해버렸는데 하지만 그 역시 형사들의 수사에 굴복하고 말았다.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야. 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금융 기회가 있어. 알았지? 이 사건의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심각한 범죄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여성 피해 범죄가 늘어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의 범죄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범죄자들이 결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피해자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자기가 그 범죄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여성이 희생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5일 방송된 위험한 질주편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늦은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젊은 여성의 시체가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사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교통사고인지 이게 지금 깐 건지 여기서 뛰어내가 지금 다친 건지 지금 구분이 안 가는데요. 남자애가 여기 사망을 끌어내리고 있고 처음 사건 장소에 있었다는 의문의 남자. 도주하던 그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어떤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아실까요? 사실 모르죠. 음주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주요? 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남자. 그는 왜 시신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음주 단속 때문이었을까? 남자와 사건의 관계는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았다. 결국 음주운전 건으로 인해 경찰서로 연행됐는데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남자는 시종일관 자신은 범행과 상관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자기는 뭐 사고랑 상관이 없고 여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길래 그 사고가 날까 봐 한쪽으로 치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에게서도 용의자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길에 그 여자는 누워 있고 그 남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체 그 위에도 있고 옆에도 막 있고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을 딱 보고 세웠죠. 근데 좀 무섭잖아요.
일단 차 안에서 신고를 하고 나갔는데 술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 좀 다시 가니까 차를 타고 같이 가버리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답답한 상황. 그때 용의자의 자동차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여자의 시신에 난 자국이 용의자의 차량의 타이어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 그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형사들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블랙박스에는 그 여자를 직접 차로 데려오는 용의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발뺌하던 용의자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건 현장까지 주행하는 동안에도 술 취해 운전한 흔적이 역력했다. 음주운전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한강날이 넘기 전부터 계속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지금 내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감독이 되는 거죠. 내려달라는 여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내달리는 남자. 그리고 그때 결국 여자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충격적인 것은 여자를 바퀴로 치는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자를 죽게 만들고도 태연히 거짓말만 늘어놓는 피의자. 그 파렴치하고도 극악무도한 행동에 수사를 하던 형사들은 모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목격자에게 들키고 도주하던 피의자를 붙잡은 것은 두 번째 목격자인 택시기사였다. 시신을 두고 그대로 달아난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달리는 차량을 자신의 택시로 쫓아가서 잡은 것. 덕분에 피해자는 억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격자와 택시기사의 용감한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차에서 내려서 하는 소리가 나는 아니다. 시신이 길바닥 길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치웠다 이거야.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치웠으면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은커녕 부인하기 급급했던 피의자.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는 짧은 인생을 아스팔트 위에서 차갑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꽃다운 나이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하고 26이면 한참 참 멋있을 때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여성 피해 범죄들을 살펴보면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계속되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여성 범죄.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유명 블로거 황덕하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서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을 다치게 한 30살 김모 씨. 이유도 근거도 없는 흉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직 가해자의 분노만이 존재하는 무차별 범죄. 사람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예방할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 남 얘기만이 아니라 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날이 허해지면 그때 문 열고 누가 갑자기 막 들어올까 봐 그런 것도 겁나잖아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자포자기형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연이은 분노 범죄. 경찰 25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무차별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뤄왔는데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지난 7월 23일 방송된 화차편에서는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됐다. 인근에 있는 2대의 자동차에서 이유 없이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담당 형사들은 그 불의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한 남자. 그가 밝힌 방화 범죄의 이유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죠. 방화 사건은 전형적인 분노 범죄의 사례다. 지난 179회 방영된 광염 소나타 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소개됐다. 전소돼버린 자동차를 시작으로 인근 폐지 더미와 천막에서도 누군가 불을 붙였던 것이 확인됐다. 자기의 만족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 검거된 피의자는 예전에도 방화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동종 전과자였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고서도 분을 삭히지 못했는데 지르고 아니면 내가 지가 안 받아야 그래요. 부인해버렸다. 피의자의 분노 때문에 그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는 재산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세상을 향한 그의 분노는 얼마만한 크기였을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착실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피해를 당하니 가슴도 아프고 또 우리가 수사함에 있어서도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르죠. 지난해 2월 방영된 108회 위험한 남자 편 사건은 조용한 아파트가 일순간 시끄러워지면서 시작됐다. 저기서 집어 던지니까 차를 안쪽으로 내야 돼요. 또 옵니다. 조심.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온 집안을 부수고 다니는 남자. 그 역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형체를 잃어버리고 난 후였다. 온 집안은 물론 이웃들의 평화까지 산산조각냈던 이 범죄는 분노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119회) 방송됐던 심야의 불청객 편. 2명의 남자가 택시기사를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갑작스럽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커다란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자는 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일까? 그 답을 듣기 위해 형사들은 끈질기게 용의자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원룸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너 상해 혐의로 우리가 체포할 거야. 그 역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했던 것. 왜 때렸어? 다른 데로 뭐 돌긴 돌았어요. 뭐 그러니까 찰나의 선택.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던 그는 결국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2010년 9월) 방송된 뺑소니 사고는 이런 분노 사건의 끔찍한 단면을 보여준다.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엔 차에 치인 젊은 남녀가 꺼져가는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스테이션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일단은요. 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자친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내려봐요. 미안하단 말 한 번 없이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냥 밀어버렸어요. 저희 둘 다. 당시 상황은 CCTV를 통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로 친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자 후진을 했다가 두 사람을 그대로 받아버린 것. 그 후로 반복해서 두 사람을 차로 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상태가 심각하셔요.
그 담당 의사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생존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할 짓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두 사람의 젊음은 처참하게 짓밟혀버렸다. 끝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40대 남자였는데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내가 보기엔 난 아니니까, 내 의식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그냥 노래방에서 술 먹고 눈 떠갖고 모텔에서 자고 일어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차는 없어지고. 이 가축들 증상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 부주공가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을 만큼 다치게 하고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모습은 지켜보는 형사들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 전에 자기가 좀 마음 자세를 거쳐먹고 이런 범행을 안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고, 더더군다나 우리 피해자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진짜 파리목수처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루빨리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참 속상한 일이네요. 사회적 범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아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끌어들여야 된다 해서 무차별로 살해하거나 뭐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테러로 보는 이런 유형이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은 지난해 부천에서도 발생했다. 현장에 남겨진 것은 집까지 가면서 흘린 피해자의 낭자한 핏자국뿐이었다.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는데 이렇게 쓰러졌냐 어떻게 됐냐? 그냥 이렇게 쓰러졌네? 사람이 손뜨던 게 있잖아요, 기분에. 처음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하게 피 흘리고. 의문의 살인 사건. 유일한 단서는 범행 현장을 향한 CCTV. CCTV에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칼로 찌르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못다운 나인데 안타깝지. 빨리 잡아줘야지. 넋이라도 달래주고 최선을 다하면 금방 잡히지 않겠어요. 그냥 노력을 해보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지 뭐. 형사들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거니까. 부천 원미경찰서에서는 검거를 위해 80여 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대대적인 탐문과 추적 수사를 이어갔다. 연식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감하게 가갖고 쫓아가서 흉기로다 그렇게 살해하는 걸 장면을 보면 비면시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도대체 범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을까? 오랜 수사 끝에 용의자를 특정한 형사들.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범인의 실체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그는 아주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다. 미쳤나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갑자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피의자. 성공과 부를 쫓으면서 낙오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 사회. 이런 분노 범죄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두운 이면이 아닐까. 살인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전기보다 0.9% 성장하면서 10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성장률은 전분기의 1.3%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 어려워진 경기만큼 돈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었다.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면은 한탕주의랄까 뭐 이런 사행성 범죄, 한탕 범죄 뭐 이런 게 아무래도 경기가 좋을 때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빈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난해 5월 방영된 도박의 늪편에서는 불법 도박장 단속 과정이 그려졌다. 한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 도박장 안은 그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했다. 그해 12월 또 한 번 도박 범죄가 전파를 탔다. 수부들이 불법으로 억대 도박판을 벌인 것이다. 상습도박 도박계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줄어들지 않는 도박 범죄. 올 5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 과정이 방송됐다. 도박 닦고 양면 있어. 불법 도박장 단속은 그 어떤 단속보다 위험하고 치열해 보였다. 지난 3월 방송된 165회 비밀의 방 주택가 도박편에서는 일반 가정집으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 도박 개장하고 도박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발부 압송장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도박장에서는 돈을 딴 사람은 없고 불법 도박장을 제공하는 사람들만 거금을 챙겨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법 도박장이 계속 성행하는 이유는 정당한 노력보다 한탕주의로 돈을 벌려는 도박 중독자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운 좋게 도박이 잘 되기만 하면 원하는 큰 액수의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희망 섞인 자기 위주의 낙관적인 착각, 이게 사람들을 도박판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옛날보다 장사 좀 덜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완전히.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그냥 됐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 요즘 손님도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지. 이런 노점에도 안 되니 뭐 가게들은 더 안 되겠지 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 25시에서도 생계형 절도 사건들이 자주 방송되기 시작했다. 가로수마다 이 수목 보호판을 설치나요? 그 보호 차원에서. 네, 그거를 이제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이런 데를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또 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가로수 밑에 놓여져 있던 수목 보호판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천 초입구에서부터 지금 아마 그러면 저 끝에까지 한 2-3km 되겠네. 공개된 범행 장소. 유일한 증거는 도로를 비추는 CCTV뿐이었다. 대체 누가 또 어디에 쓰려고 보호판을 가져간 것일까? 이거 봐. CCTV에 찍힌 트럭의 짐칸. 거기엔 분명히 사라진 수목 보호판이 놓여 있었다. 결국 덜미를 잡히고만 피의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고철을 훔친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한 개인의 재산입니까 이게? 예? 이 국민의 재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가난을 이유로 공공의 재산을 가로챈 피의자. 그야말로 황당한 생계형 절도 사건이었다. 지난해 1월 방송된 158회 통큰 남자 편.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범인이 훔친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내려가고 식당을 올리려고 그러니까는 뭐가 이상해.
보니까 없어졌구나. 그래서 신고한 거지. 황당했지. 그 순간은 뻥쩍 지쳐. 이걸 없어졌네. 길가에 설치해둔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뜯어가 버린 것이다. 대담한 범행 수법의 주인은 물론 경찰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진짜 황당했죠. ATM기 자체가 없었다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이걸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그걸 뛰어갔다니까 진짜 저도 황당했어요. 얼마 후 현금을 빼낸 ATM 기기가 야산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다. 형사들의 밤낮 없는 추적으로 결국 그 황당한 사건의 용자는 검거됐다. 여긴 지금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에 체포합니다. 맞죠? 삶이 고달프다는 이유는 범죄 행위에 아무런 변명이 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되는 경우에 우선 첫 번째 이제 타격을 받는 게 주로 이제 서민층이 이제 타격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범죄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 10월 31일 방송된 용서받지 못한 자 편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진 사건이 소개됐다. 집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피해자. 그런데 집에 들어선 그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면 주겠다. 얘기를 하자. 이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막 큰 소리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일단 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 야, 그럼 내가 주겠다. 내가 그 돈을 주겠다. 지금 바로 보내주겠다. 범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간 피해자. 덕분에 더 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제가 이 돈을 꾸는 걸로, 그래서 이 돈을 6개월 안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돈에 대해 얼마나 절박한지 추측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약정서를 써달라 하나, 그래야 내가 믿지 않겠냐. 그래서 약정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피해자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 것은 물론 범인의 연락처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여자 혼자 있었고, 그리고 칼도 있었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계속 반항했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제 맞아, 제. 쟤라고 왔다가 앉아있고. 그는 집도 직장도 없이 떠도는 무일푼 신세였다. 본인은 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거고, 공공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어?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불황. 그 틈에서 생계형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도망을 못 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얼마나 지금 절박하겠습니까. 돈이 전혀 없고 집 가출한 지 지금 한 2달 됐는데 지금 가출 신고가 돼 있다고, 우리 전산상에 가출 신고가 돼 있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생활하는 근거지가 찜질방이나 아니면 자기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제 봉고차, 차 아니라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손쉽게 돈을 벌려 했던 범인. 그 결말은 참담할 뿐이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올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음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한없이 용서를 빌어도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범인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됐다.
가난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나가는 거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이고, 그게 또 오래 가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뭐 기왕인 그렇게 됐더라도 다시는 이제 그런데 발을 들여놓지 않고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촌 살인 사건의 용의자 3명이 잡혔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뒤에서 갑자기 퍽 하고 내려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아이들의 범죄가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절도는 물론 강도와 강간부터 지능화된 범죄까지 어느새 청소년들은 온갖 강력 범죄의 주범이 되어 있었다.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벗어나 방황과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 그들은 왜 어두운 사회로 성급히 뛰어들어야 했을까? 2007년부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청소년 4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다. 어려도 잔혹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면 범죄의 행태들도 달라지고 진화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청소년 비행은 더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그리고 연소화되는 그런 경향, 또 집단화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2인조 절도단 편에서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차에서 카메라 훔쳐간 애들 인적사항 확인돼가지고 청소년들이 훔친 카메라를 작물로 팔았다는 것. 거래 내역에 남겨진 연락처로 당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연자 알지? 예. 어떻게 알아? 저 북부도 갔다 왔는데 뭐. 어? 어딜 갔다? 방금 북부 갔다 왔어요. 왜? 제가 그 때문에. 뭐? 인터넷 사기. 인터넷 사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뭐? 카메라. 그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요? 카메라. 너 휴대폰 몇 번이냐? 그거 네가 쓰는 거 맞지? 네. 너 카메라 그거 제가 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카메라 산다고 해서 그때 같이 가졌던 것밖에 없는데. 네 전번을 왜 적어놨어? 걔 핸드폰이 없었어요. 왜? 걔가 들어가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없었대요. 연락처가 없었어요. 걔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친구들 모두가 비슷한 상황. 집보단 거리가 편한 그들에게 범죄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어요. 법도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14세, 18세 이렇게 됐는데 소년법도 바뀌고 계속 연령대가 내려가는 추세. 저희 지금 발생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50% 이상이 청소년 범죄예요. 찾아간 아이를 통해 실제로 카메라를 훔친 친구와 연락을 시도했다. 곧바로 용의자를 만나러 갔다. 먼저 용의자인 아이는 인근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직접 돈을 벌면서도 카메라를 훔쳐서 팔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듯 충동심리나 영웅심리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자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이전에도 사이버 사기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데 쉽게 돈을 벌고 마구 쓰는 게 좋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들. 어른의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술집을 못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한 16살부터 19살까지는 술 먹고 담배 사고 이러려고 다 사요. 지금도 메신저 들어가 보면 아마 부의증 삽니다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3만 원 정도 팔려요. 어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들만의 세계는 이미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새로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서 18일 초심을 버리지 말고 쭉 나갔어야지. 20년, 30년을 더 열심히 더 멋있게 생활을 해야지.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렸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지나쳐 왔을까?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피해자가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길 가다 걸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뜯는다든가 이런 범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고 못하는 주변 사람, 그러니까 가족, 엄마, 아빠, 할머니 또는 자기 친구, 심지어는 교사, 선생님까지도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주요한 요즘 추세입니다. 지난 9월 방송된 190회 아찔한 불장난 편. 경찰요. 네, 어떻게? 현관문 앞에서 이틀 연속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피해자. 주인 할머니는 유력한 용의자로 손녀딸의 친구들을 지목했다. 제가 동생이 이제 컴퓨터 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래요. 집으로. 나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다니까 할머니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놀러 나오라 한다 그래. 안 나오면 응? 때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니네 집 앞에 가서 불사 질른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일부러 불을 낸 상황. 1m 이상 치솟았던 불길은 다행히 이웃 주민에 의해 진압됐다. 할머니의 의심대로 손녀딸의 친구가 맞는지 엘리베이터 앞 CCTV를 살펴보기로 했다. 범행 시간 무렵 손녀딸의 친구들이 무리지어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친구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심리로 불을 지른 것이다. 지금 애들이 불 지르는 게 두 번 전부 다 쉽게 금방 발견돼가지고 바로바로 꺼졌기 다행이지. 만약에 한밤중에 새벽에 불 질렀는데 번졌다 그러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죠.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단끼리 어울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용의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고 말았는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까부고 돌아다니죠. 나 잘못했어. 아이고 문진이요. 피의자는 안타까울 만큼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 있었다. 연락을 해낼 거니까. 아버지하고 통화했잖아. 아빠가 뭔데요? 아빠 너 보고자냐? 어디 통화할 건데? 핸드폰 전화하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너? 저희 남자친구한테요. 남자친구 있어. 그 이웃 주민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한테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너 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 같은 그 아파트 그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한테 너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어? 같이 가볼래 지금? 아니요. 응? 아니 괜찮아요. 할게요. 반성은커녕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아이들. 오늘날 청소년의 현주소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얼마 전 방송된 198회 길 잃은 아이들 편에서도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모습이 포착됐다. 지하철 역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벌인 아이들.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갔는데 사랑스레 훔친 물건을 들고 유유히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다. 형사들은 밤을 샌 탐문과 잠복 수사로 용의자인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부장경찰서 방금 3팀 이민경사로 오거든. 맞아. 아이들은 대부분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었다. 돈도 잘 데도 없어 지하철역에 들어갔다가 허술한 편의점 문을 발견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야, 지금 나이도 추운데 어떻게 뭐 주차장에서 자고 그래? 아, 잘 자고 너무 좋아. 그들이 집을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좀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돌려보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근데 이렇듯 저렇듯
소년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소년원에 들어가면 가출도 안 하고 내 속 썩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소년원을 보내달래. 미쳐버리겠다 진짜. 뭐가 잘못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출한 이유가 뭐야? 그냥 학교 같은데 선생님들도 한 번도 사고치게 되면 안전으로 찍혀서 말도 안 듣고 그러고 학교가 짜증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집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저도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너네 지금 심정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네 뭘 잘하는지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고 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가서는 너네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 너네.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 이들에게 범죄가 아닌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지도 모른다. 사건을 저질름에 있어서 분명히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발생했다는 경우에 앞으로는 보호 과정이나 시설 과정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집에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때려요. 근데 나와가지고 딴 애한테 또 때리고 또 잡혀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면 딴 애도 안 때리는, 집에 안 들어가면 딴 애도 안 때리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과 분리를 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 시스템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만난 경찰의 인생은 그야말로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잠복 근무와 목숨을 건 검거 작전, 범인을 놓친 아쉬움과 검거의 희열이 교차하는 하루하루. 지난 4년 경찰 25시는 그토록 치열한 그들의 삶을 뒤쫓아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눈부시게 활약하는 경찰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경찰 25시 화이팅! 이렇게 축하드려요. 화이팅! 형사님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좋은 내용, 좋은 방송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회 기념 축하드리고요. 네.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화이팅! 200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